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요청 주셨던 소방시설 등 점검 관리 매뉴얼 제1권 구절 포소화 설비 이거 완전 암지용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외우셔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핵심만 딱 뽑아서요. 이 포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뿌려지는지 그 과정을 쭉 따라가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죠. 준비되셨죠? 자,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포수화 설비, 이게 사실 기름 화재처럼 물로는 좀 끄기 어려운 그런 화재의 특효약이죠. 거품으로 불을 확 덮어버려서 산소를 차단하고 이걸 이제 질식 효과라고 하죠. 동시에 또 물 성분이 있으니까 냉각 효과도 있고요. 이 설비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원리를 단계별로 딱 이해하는 게 암기의 첫걸음일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요? 일단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지 종류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크게 딱 두 가지 시스템을 먼저 떠올리시면 좋아요. 하나는 천장에 달린 스프링클러처럼 포를 막 뿌리는 포헤드 설비, 뭐 포워터 스프링클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로 이제 위험물 저장하는 옥외 탱크 같은 곳 있잖아요. 거기 상부에 고정된 방출구에서 포를 쏟아내는 고정포 방초 설비, 이게 있습니다. 설치 장소나 형태가 좀 다르죠. 아, 포헤드는 스프링클러 같은 느낌이고 고정포는 탱크 위에 딱 붙어 있는 거군요. 약간 감이 오네요. 그러면 그 거품, 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그 물이랑 약재를 잘 섞어야 할 텐데. 정확하십니다. 바로 그 혼합 방식, 이걸 이제 프로포셔널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걸 구분해서 딱 기억해두는 게 핵심입니다. 네 가지나요? 뭐가 그렇게 다른 거죠? 간단한데 펌프 흡입 쪽 압력이 변하면 성능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키워드는 펌프 압력차 그리고 민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프레셔 프로포셔너. 이게 아마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방식일 거예요. 여기서는 벤츄리관의 작용이랑 펌프의 압력을 같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약재 탱크 안에 고무주머니 같은 경막, 다이어프램이라고 하죠. 그게 있냐 없냐 이 차이가 중요해요. 키워드는 벤츄리, 일반적, 그리고 경막 유무입니다. 아, 잠시만요. 방금 벤츄리 효과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뭐고 왜 여기서 쓰이는 건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 벤츄리 효과라는 건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좁은 통로를 만나면 속도가 확 빨라지거든요. 속도가 빨라지면 그 부분 압력이 낮아져요. 이 낮아진 압력으로 포 원액을 물 흐름 속으로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약재를 섞는 거죠. 비교적 간단하게요. 아하,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섞는 거군요. 이해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방식은 뭐죠? 세 번째는 라인 프로포셔너. 이건 그냥 배관 중단에 벤츄리관을 설치한 아주 단순한 방식이에요. 제일 간단하긴 한데 이게 압력 손실이 좀 커요. 그래서 펌프 성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키워드는 배관 벤츄리, 압력 손실 큼.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입니다. 이건 앞에 세 개랑은 좀 달라요. 별도의 작은 펌프를 하나 더 써서 포 원액을 강제로 주 펌프 토출 측 배관에 밀어 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혼합 비율이 굉장히 정확하고 뭐랄까 대규모 설비에 좀 적합하죠. 근데 당연히 설비가 복잡해지고 비용도 좀 올라가겠죠? 키워드는 별도 펌프, 대규모, 정확입니다. 들어보니까 방식마다 정말 장단점이 확실하네요. 설치 환경이나 예산, 필요한 정확도 이런 걸 다 따져서 고르는 거겠군요. 자, 그럼 이제 물이랑 약재가 잘 섞였어요. 이걸 어떻게 불난 곳에 효과적으로 뿌리느냐? 방출 방식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방출 방식도 중요하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고정포 방출구. 이건 주로 탱크 화재용이라고 했잖아요. 탱크 벽면이나 위쪽에 설치해서 포를 조용히 흘려보내서 액체 표면을 살포시 덮는 방식이에요. 여기에도 뭐 1형, 2형, 특형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발포기, 폼 메이커라는 게 있어요. 이건 포를 만드는 기능과 방사하는 기능을 같이 하는 장치인데요. 거품이 얼마나 많이 부풀어 오르냐 이걸 팽창비라고 하는데 이 팽창비에 따라서 저발포랑 고발포로 나뉩니다. 저발포는 20배 이하, 고발포는 80배에서 많게는 1000배까지. 와, 1000배요. 그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게 많이 부푸는 고발포는 어디에 주로 쓰이는 건가요? 그렇죠. 고발포는 예를 들어 항공기 경납고나 아주 넓은 주차장, 이런 큰 공간 전체를 그냥 거품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데 유리해요. 질식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공기를 자연스럽게 빨아들여서 거품 만드는 방식도 있고 송풍기로 바람을 휙 불어넣는 압입식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 설계할 때는 이런 방호 구역의 면적이나 탱크 크기에 따라서 필요한 펌프 용량, 물의 양, 수원이라고 하죠. 약재 양을 다 계산해야 해요. 예를 들면 5개 탱크는 Q 이퀄 AQ1 플러스 400N 뭐 이런 복잡한 공식으로 펌프 토출량을 구하는데 지금 당장 이 공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정밀한 계산이 들어가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계산까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 유지 관리가 남았네요. 아무리 설비가 좋아도 관리가 엉망이면 말짱 도루묵이니까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포 원액 탱크. 여기에 저장량이 충분한지 액면계로 늘 확인하고 또 원액이 너무 오래돼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변질된 약재는 거품이 잘 안 나거나 성능이 확 떨어지거든요. 약재도 유통기한 같은 게 있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겨울철 동결 방지. 이게 또 중요합니다. 배관이나 약재가 얼어버리면 아예 작동을 안 하니까 보온 조치 같은 게 필수고요. 마지막 셋째는 각종 밸브 상태 점검입니다. 평상시에 잠겨 있어야 하는 밸브가 있고 열려 있어야 하는 밸브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네, 저장량, 변질, 동결 방지, 밸브 상태. 딱 기억해야겠네요. 자, 오늘 포소화 설비 그 시작부터 끝까지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봤습니다. 포헤드와 고정포라는 기본 시스템에서 출발해서 4가지 혼합 방식, 펌프, 프레저, 라인, 프레저 사이드, 각각의 특징과 키워드, 그리고 고정포 방출구와 발폭이라는 방출 방식,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핵심 포인트까지 이 흐름을 잘 기억하시면 암기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 중에서 경막 없는 탱크 있잖아요. 그거는 점검할 때 물이 섞여서 약재가 오염될 수 있는 좀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결국 이 포소화 설비는요, 각 구성 요소의 원리랑 특성을 잘 이해하고 평소에 철저하게 관리해서 유사시에 정말 100% 재성능을 발휘하도록 딱 준비해 놓는 게 핵심입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쭉 그려보시면서 이 시스템들 사이의 연결고리 중에서 가장 좀 약할 수 있는 부분, 고장나기 쉬운 부분이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그 부분이 현장에서 점검할 때 더 신경 써야 할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